지금부터 ABC 맨즈 커트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열린 마음으로 이 수업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기술력이 그만큼 되냐라는 거죠. 그 기술력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여기 와야 될까는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야 돼요. 고객이 이 사진을 들고 와서 이렇게 잘라주세요 라고 했어. 자신 있게 자를 수 있나요? 뭐 모든 고객이 다 사진을 들고 와서 머리 잘라달라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사진을 들고 와서 잘라달라는 거에서 이 사람이 원하는 걸 정확하게 캐치해내고 그걸 정확하게 표현해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은 지식과 기술과 지식 기술을 이해를 하고 거기에 여러분들의 상상력이 더해져서 그게 경험이라는 게 쌓여야 돼요. 남자 커트는 많이 해보면 해볼수록 잘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물리적인 양을 지금 짧은 시간에 다 채울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습이라는 걸 굉장히 많이 해야 됩니다. 단순하게 머리를 자르는 게 아니고 디자인을 해주고 제안을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은 기존에 ABC 커트를 배웠습니다. 여성 ABC 커트. A는 라인, B는 그레듀에이션, C는 레이어. 이 세 가지 테크닉을 이용해서 모든 머리를 다 만들 수 있죠.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들은 남성 커트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A는 여기서 말하는 라인 테크닉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짧은 스타일의 머리를 이야기하는 거고, B 테크닉은 그레듀에이션과 레이어가 결합된 스타일, C 테크닉은 라인 테크닉이 들어가고 위에 레이어 테크닉이 들어가서 텍스처와 칙처를 만들어주는 스타일을 C 테크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두 개를 놓고 비교해보면 뭔 차이가 있죠? 두 개가 비교해보면 물론 한쪽은 남자고 한쪽은 여자고, 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커트를 다 배울 수는 없잖아요.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그래서 핵심적인 요소만 잘 이해를 한다면 충분히 머리를 자를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핵심 원리는 4가지가 있습니다. 제품을 사용하는 것과 사용하지 않는 것, 모질에 알맞은 길이를 설정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 제일 중요한 단계별 시술, 네 번째가 호리존탈과 버티컬 섹션의 사용. 이 4가지의 핵심 원리가 사순의 핵심적인 요소예요. 다른 바버링과 차이가 있는. 그래서 제가 트레이시한테 물었어요. 사순 바버링 수업 받으러 왔을 때 여기 사순에서 하는 남자 커트는 다른 아카데미에서 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라고 물어보니까 걔네 딱 한마디에 시저 오브 콤이라고 해요. 오직 가위로 커트하는 것이 사순 바버링의 특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형태는 어떤 게 있죠? 스퀘어, 라운드, 트라이앵글. 너무 잘 알고 있네요. 이 3가지 형태가 도형 예술의 가장 기본적인 도형이라는 걸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라운드는 두상의 모양이 고리지 않거나 뒤통수가 약하거나 면적이 넓은 고객의 두상을 둥글게 보충해주는 형태로 앞이 짧고 뒤가 길어지는 스타일, 그리고 두상의 둥근 느낌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형태. 스퀘어는 코너를 만들어줄 때 쓰고 남성다운 느낌이 들고 두상의 둥근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어버 디렉션을 사용한다. 트라이앵글은 뒤가 짧고 앞으로 갈수록 길어지는 걸 다 트라이앵글 쉐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디스커넥션을 이용해서 옆과 뒤를 짧게 자르고 이쪽을 길게 자르는 우리가 많이 하는 투블럭 스타일의 머리. 근데 우리가 하는 투블럭 스타일은 트라이앵글로 한다기보다는 거의 스퀘어로 머리를 많이 자르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조금씩 다 설명해 드릴게요. 헤드는 얼굴이 짧고 앞쪽이 짧고 뒤쪽으로 길어지는 거, 투상의 헤드 시상, 투상의 굴곡에 맞춰서 둥글게 자르는 거, 실제로 머리를 자르면 이런 걸 라운드 쉐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퀘어 쉐입을 라인으로 일자로 자르는 걸 이야기하고, 헤드시트상으로는 사각형을 만들어주는 것. 단지 실제 머리는 이런 머리들을 스퀘어 쉐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오른쪽에 있는 머리들을 보면 저게 어디가 스퀘어일까? 위에 있는 머리는 둥글게 됐어요. 둥근 라운드와 앞머리의 일자의 스퀘어가 합쳐진 형태도 만들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다. 2가지와 3가지 형태를 결합해서 나만의 스타일을 만들어낼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스퀘어면 스퀘어에 갇혀 있으면 안 되고, 라운드면 라운드에 갇혀 있으면 안 돼요. 다 응용하고 변화를 시켜줄 수 있어야 돼요. 자, 트라이앵글은 앞쪽으로 길어지는 머리, 그리고 일반적으로 말하는 모이칸 스타일의 머리들을 다 트라이앵글 쉐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 머리는 이런 머리들을 다 트라이앵글 쉐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머리는 어떤 머리일까? 라운드 같이 보이죠? 맞죠? 뭐 전체적인 느낌은 라운드, 약간 둥글둥글하면 다 라운드예요. 귀 위에서 브렛나루 쪽으로 떨어지는 머리를 보면 어때요? 트라이앵글도 있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고객에게 잘 맞게 적용할 수 있는가? 얘는 어디가 라운드고, 앞머리도 라운드예요? 스퀘어예요? 라운드예요? 사람마다 보는 거는 다 자기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정답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하지만 내 나름의 감각과 나의 지식과 기술로 이 스타일을 정확하게 구현할 수 있으면 됩니다. 얘는 딱 봐도 그냥 스퀘어죠. 얘는 왜 트라이앵글이에요?
앞머리가 길어지면 다 트라이앵글이라고 이야기했죠. 제 머리는 뭐예요? 진짜 훌륭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저 질문할게요. 남자 커트와 여자 커트의 차이가 아까 길이라고 이야기했죠. 그 길이가 제일 중요한 차이긴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게 차이가 있을까? 남자 머리와 여자 머리의 차이. 질감도 다르고 보이지는 거 뭐. 자, 길이가 다른데 얘는 그럼 어때요? 길이가 비슷한데 뭐가 달라요? 얘는 뭐가 다르고 얘는 뭐가 다를까? 그냥 딱 층을 더 많이 냈어요? 어디가? 질감이 좀 다르고 층을 많이 냈다 아니다는 게 조금 애매한 것 같아. 남자 머리, 여자 머리의 가장 큰 차이는 길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일반적으로 길이가 짧기 때문에 남자들은 시각적으로 형태가 잘 드러난다. 그래서 형태를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그렇다면 그 형태를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바디 포지션이 중요하고 핑거 포지션이 중요하고 아이 포지션이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 포지션에 대해서는 나중에 데모하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틀렸다라고 말하지 않지만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유가 없으면 그건 틀렸다라고 제가 말을 할 거예요. 왜 이렇게 해라고 물을 거예요. 그러면 저한테 설명해 주시면 돼요. 나름의 이유를. 여자는 그러면 남자는 스퀘어에 기초를 두고 머리를 잘라주면 더 좋아 보인다라고 필사하면서 혹시 본 적 있나요? 자, 왜 스퀘어에 기초를 두고 머리를 자르려면 좋아 보이냐? 남성의 신체적 특성과 여성의 신체적 특성의 차이에 기초를 두고 있어요. 남성의 신체는 어깨가 넓고 직선적이며 각이 살아 있습니다. 반대로 여자는 어깨가 좁고 목이 가늘고 전체적으로 곡선과 볼륨이 살아 있습니다. 그 느낌을 머리에도 그대로 표현해주면 훨씬 더 남자는 남자다워 보이고 여자는 여자다워 보인다. 이 스퀘어를 표현하기 위해서 사순의 핵심 원리 4가지 중에 제일 마지막 버티컬과 호리존탈 섹션을 사용한다. 사각형을 만들려면 이렇게 사각형을 만들잖아요. 이게 호리존탈이고 얘가 버티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호리존탈과 버티컬, 그럼 라운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직선으로 잘라서 둥글게 자르려면 이렇게 깎아 나가야 되겠죠. 라운드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한 선은 뭐예요? 직선, 얘는 호리존탈, 얘는 버티컬이면 하나 남은 건 뭐예요? 다이고널이죠. 너무 잘하네. 간단해요. 진짜 3가지밖에 없어. 테크닉도 3가지, 형태도 3가지, 섹션도 3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이는 이 동그라미를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다이고널 섹션을 사용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테크닉에는 그럼 뭐가 있어? 아까 이야기했던 3가지 라인, 그레디에이션, 레이어가 있습니다. 라인 테크닉은 여성과 남성 모두 깔끔한 룩을 만들어주고 강인함, 그리고 시선을 끌고 그래서 머리를 파악을 잘해서 조절해준다. 여기서 중요한 사항은 헤어라인과 성장 패턴, 몸의 위치와 자세. 여기서 말하는 몸의 위치와 자세, 이게 바디 포지션과 핑거 포지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거는 사실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레디에이션은 아까 설명한 것 중에 1도에서부터 89도라고 했는데 그 중간을 45도 각도로 이야기해서 그 각도에서 인터널과 익스터널 그레디에이션 2가지로 나눠집니다. 낮은 각도의 그라듀에이션. 레이어는 3가지 테크닉이 있습니다. 플랫, 컨벡스, 컨케이브. 플랫은 구조적이고 손가락으로 잡히는 길이만큼 잘라준다. 왜? 남자 머리 짧기 때문에. 남자 머리를 뭐 여자 머리 같이 이렇게 긴 사람들은 없으니까 그거를 조금만 더 이해하시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라인 테크닉은 이렇게 일자로 그냥 내려서 한 지점에서 머리를 자르는 거죠. 실제 머리로 이렇게 머리를 자를 수 있습니다. 앞머리에 라인 테크닉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강인한 시선을 끈다. 그레디에이션은 1도에서부터 89도라고 이야기했는데 90도 이하의 각도에서 중간에 45도를 나눴을 때 낮은 각도의 익스터널 그레디에이션, 높은 각도의 인터널 그레디에이션으로 나눠진다. 근데 남자 머리에서는 주로 인터널 그레디에이션 테크닉을 많이 쓴다. 실제 머리는 이런 머리가 그레디에이션 테크닉으로 머리를 자른 겁니다. 옆에 있는 데는 익스터널 그레디에이션 아주 낮은 각도, 물론 요 모발의 양감을 줄여서 좀 슬림한 느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레이어 테크닉은 90도 이상인데 여기에는 3가지 테크닉이 있죠. 플랫, 컨벡스, 컨케이브. 실제 머리는 이런 머리들이 다 플랫, 컨벡스, 컨케이브 테크닉으로 머리를 자른 겁니다. 물론 지금은 이런 스타일을 하진 않죠. 그때는 참 멋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면 참 촌스러운 것 같아요. 근데 모든 게 다 그런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게 촌스러워 보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순에서 말하는 핵심 원리 중에 단계별 지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단계별 지술이란 조각하기의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조각은 전체적인 비율과 비례에 맞춰서 큰 덩어리를 없애고 점점 더 세밀하게 깎아 나가는 작업. 그래서 남자 커트는 손으로 잡아서 자르고 손으로 안 잡히는 머리는 시저 오브 콤으로 하고 더 짧은 머리들은 클리퍼 오브 콤으로 하는 이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단계별 시술이라고 했으니 커트의 순서가 있습니다. 길이와 쉐입을 정하고 크로스 체크하고 그 다음에 디테일 작업. 여기서 말하는 디테일 작업은 시저 오브 콤이나 클리퍼 오브 콤 혹은 윤곽선을 뚜렷하게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남자들 머리는 헤어라인과 솜털의 그 경계, 혹은 구렛나루와 수염의 경계, 이거 잘 파악해야 되거든요. 자, 시간 관리는 전체적인 머리를 자르기 전에 내가 얼마만큼의 길이를 자를 거고 어떤 형태로 자를 건지를 확실하게 정하고 머리를 잘라야 된다. 왜? 여기 자르다가 여기 자르는데 여기가 조금 짧아진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여기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여기 또 자르고 또 저기 자르고 이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정확하게 계획을 하고 머리를 잘라요. 그래야지 시간 안에 자를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시간 안은 몇 분 정도를 이해할까? 몇 분 정도면 참을 수 있어요? 30분 넘어가면 지루한 것 뿐이에요? 불안하지 않아요? 근데 예전에 비해서 신입 디자이너들이 남자 머리를 굉장히 잘 잘라요. 다른 지점에 했을 때 1시간을 머리를 자르고 있습니다. 그럼 그 고객은 얼마나 힘들겠어. 여러분들의 모습이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남자 머리를 잘하는 건 경험이 많이 쌓여야 된다고 이야기했죠. 그 물리적인 양을 시간으로 채울 수 없으면 진짜 양으로 채워야 돼. 오늘 가서 연습할 사람이 있을까? 그 사람 진짜 성공할 사람이에요. 뭐든지. 그리고 파레토의 법칙이라 리파인하는 그 20%가 전체 스타일의 80%를 결정한다. 백화점 매출의 80%는 상위 고객 20%가 만들어준다. 내 옷장에 있는 주로 입는 옷의 80%는 20% 옷으로 내가 맨날 입고 다닌다. 이런 거 들어봤죠? 그게 파레토 법칙이라는데 남성 커트에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러면 하나 질문할게요. 골격 구조에 대해서 골격 구조가 왜 중요할까? 머리를 자르는데 두상이 어떻게 생겨? 뼈가 어떤 모양이고 어디 위치가 그게 왜 중요할까? 헤어스타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골격이 중요하다라고 사순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A 시리즈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자의 얼굴과 여자 얼굴은 다릅니다. 여기서는 외국인들은 확실히 눈두덩이 뼈가 굉장히 많이 튀어나왔어요. 남자가 확실하게. 하지만 동양인들은 그 경계, 그게 조금 뚜렷하지 않아요? 하지만 메스토이드 프로세스 귀 뒤쪽에 튀어나온 이 유양돌기 이 뼈는 남자가 조금 더 튀어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이프의 목덜미 라인이 좀 길게 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적합성이라는 거는 들어봤죠? 여기서 말하는 적합성이 왜 중요할까? 모든 고객은 다 다르다. 내가 아무리 완벽하고 뛰어난 이론과 법칙을 마스터해서 그 고객에게 표현한다고 해도 그 고객이 원하지 않으면 틀렸다. 각각 개인화되어 있는 고객의 특성을 잘 파악하고 거기에 맞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얼굴의 모습은 정면에서 봤을 때와 측면에서 봤을 때의 모습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측면에서 봐야지 튀어나오는 눈썹뼈가 있는지, 콧날이 얼마나 튀어나왔는지, 입술이 튀어나왔는지, 턱이 들어갔는지를 볼 수 있고, 정면에서 봐야지 광대뼈를 알 수 있고 턱이 넓은지 각이 졌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의 두상은 3D라고 생각하고 입체의 개념으로 잘 파악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상을 만졌을 때 튀어나온 곳과 들어간 곳을 왜 파악해야 될까? 길이를 설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두상의 굴곡이 너무 심한데 머리를 너무 짧게 잘라서 튀어나온 부분은 하얗게 되고 움푹 들어간 부분은 까맣게 되면 그거는 망한 거예요. 그건 진짜 잘못 자른 거야. 물론 모든 고객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건 사실 어렵습니다. 그리고 특히 남자 머리에서 중요한 게 머리가 짧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이 가마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 그리고 네이프에 있는 목덜미에 있는 이 머리들이 서로 자라는 방향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많이 휘어져서 나는 사람도 있고, 메스토이드 프로세스는 뼈가 튀어나와서 안쪽은 더 들어갈 수도 있어요. 남자 고객을 주죠. 왜? 남자 고객이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여자보다는 좀 접근하기가 쉽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론적, 물리적 법칙보다 중요한 것이 이걸 이야기합니다. 고객의 개성, 라이프 스타일, 그 사람의 취향. 여기서 말하는 개성은 사람마다 다른 골격과 얼굴형 전반적인 걸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적합성에서 여기서 말하는 스퀘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스퀘어, 여성적인 라운드보다는 남성적인 스퀘어의 기초를 두고 자르면 더 좋아 보인다. 기본적인 형태이지만 단순히 코너를 만드는 건 아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요거 위에는 라운드, 아래쪽은 스퀘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있는 이 라운드와 이 스퀘어, 아래쪽에 또 뭔가가 있어요. 아래쪽에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겼고 얘는 이렇게 생겼어. 얘 스퀘어, 실제 헤어커트를 할 때 스퀘어라는 거는 완전하게 각져 보이게 만드는 걸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 끝을 날려서 베블링을 해주는 거예요. 이 코너를 제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섹션이 다이고널리 섹션이다 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얘 라운드인데 얘랑도 다 라운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성에서의 라운드는 두상의 굴곡에 맞춰서 굴려지는 거지만, 남성에서의 라운드는 위쪽에 있는 이 둥글려진 면 있죠. 여기를 플랫하게 만들어주는 걸 라운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비율과, 이제는 균형과 밸런스를 위해서 비율과 비례를 이야기하는데,
탑에서 구렛나루에까지 길이가 사이드 포인트에서 백까지의 길이가 유사하게 만들어지면 훨씬 더 좋아 보인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손가락의 위치, 핑거 포지션에 대해 설명해 드릴 건데, 이 손가락의 위치가 왜 중요하냐, 남자 머리는 길이가 짧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형태가 잘 드러난다. 길이가 짧기 때문에 1mm의 차이도 달라 보일 수 있지만, 길이가 이렇게 긴 레이어드 난 여자 머리들은 1mm 차이가 눈으로 보이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작은 디테일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작은 디테일을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손가락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 손가락의 핑거 포지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손가락 밖으로 머리를 자를 경우가 있고 손가락 안으로 머리를 자를 경우가 있을 겁니다. 손가락 밖으로 자를 때는 어떤 테크닉 할 때 손가락 밖으로 잘라요? 레이어 테크닉. 그러면 손가락 안으로 자를 때는 그레듀에이션이죠. 근데 레이어를 주는데 이렇게 자르는 경우가 있나요?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호리존탈로 네이프를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자를 수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전제를 정하겠습니다. 아웃핑거 테크닉을 레이어고 인더핑거는 그레듀에이션과 라인 테크닉에서만 쓴다 라고 딱 정의를 내릴게요. 그러면 그 기준에서 벗어나시면 안 돼요. 디렉션에 대한 개념, 엘리베이션에 대한 개념들 다 잘 알고 있죠? 다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할게요. 여기 사스네스 말하는 건 아웃핑거로 머리를 잘랐어. 지금 아웃핑거를 잘랐어요. 손목이 있는 쪽으로 판넬은 들려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인더핑거로 자르던 뭐 상관없어. 어쨌든 손목이 아래쪽에 있으면 판넬을 당겼을 때 판넬이 살짝 내려온다. 손목의 위치 쪽으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버컴 테크닉은 디테일한 형태를 표현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테크닉입니다. 남성 커트, 사스네스 말하는 남자 커트의 핵심은 시저 오버컴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저 오버컴에 대해서 계속 데모를 보여주고 실습을 할 거예요. 디테일한 형태를 표현하기 위해서 오버컴 테크닉을 사용합니다. 오버컴 테크닉은 크게 시저 오버컴과 클리퍼 오버컴으로 나눠지는데, 시저 오버컴은 남자 커트할 때 두피에 가까이 있는 모발을 자르거나 손으로 잡을 수 없는 머리를 자르는 것이 시저 오버컴이다. 근데 손으로 잡을 수 있는 머리를 시저 오버컴으로 하는 것은 틀렸다. 시저 오버컴의 목적은 디테일하게 완성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그리고 두상의 윗부분을 블렌딩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햄라인에서 두상의 윗부분으로. 그리고 사용법은 시저 오버컴은 시저 오버컴 할 때 마른 머리에 써야 되나 젖은 머리에 써야 되나? 마른 머리에 쓴다? 그러면 매장의 디자이너들을 어떻게 시저 오버컴 하던가요? 드라이 하고 하죠. 왜 마른 모발에 그럼 하라고 하죠? 젖었을 때는 머리카락이 붙어있고 어쨌든 수분이 묻어있으면 머리카락은 마르면서 원래 성질로 돌아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겠죠. 그러면 그 작은 차이 때문에 머리가 마른 상태에서 자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물기 묻어있다고 드라이기로 말리면 어떻게 될까? 의미가 없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시저 오버컴은 물기가 묻은 상태에서 자르다 보면 머리가 짧기 때문에 사실 금방 건조해지잖아요. 금방 수분이 다 날라가요. 그 상태에서 그냥 자르면 돼요. 굳이 따로 안 말려도 돼요. 그 단계별 시술을 하지 않으면 그냥 시저 오버컴 하면 머리카락에 물이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이 테크닉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빗살 테크닉, 빗등 테크닉, 프리핸드 테크닉. 빗살은 빗살로 튀어나온 머리를 자르는 거고, 빗등은 빗등으로 나온 머리를 자르는 겁니다. 얘는 실제 데모하면서 보여드릴게요. 클리퍼 오버컴은 파지법 4가지가 있습니다. 노멀 핸드, 핑거 핸드, 펜슬 핸드, 그리고 프리핸드. 그 테크닉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스냅 테크닉, 가드 테크닉, 프리핸드 테크닉. 이것도 실제로 데모하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팅은 가르마에 따른 스타일의 변화와 차이. 외국인들의 모질은 모질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말하는 택시 머리 4가지 중에 하나가 모질에 맞는 길이를 설정하는 거다. 이 개념은 우리 동양인이 모질이랑 맞지 않아서 패스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매트릭스는 얘네들이 이야기하는 총 몇 가지죠? 12가지 스타일은 커트 테크닉의 분석과 적용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스타일을 누가 해? AB 커트를 누가 한국 사람이 해? 라고 혹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왜? 그 스타일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 스타일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테크닉이 우리 동양인의 모질에 혹은 이 고객의 두상에 어떻게 변화 적용할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생각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 스타일은 우리랑 안 맞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스타일이 뭐 대단한 건가? 그레듀에이션, 레이어, 원랭스라는 그 3가지 밖에 없는 건데, 사스는 그걸 A, B, C라는 용어로 표현한 것 뿐이라는 거죠. 남자 커트도 마찬가지예요. 짧은 커트는 짧은 레이어 커트, 여기서는 시저 오버컴과 클리퍼 오버컴, 클리퍼 웍과 가위를 이용한 테크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짧은 머리 시리즈들은 무게감을 컨트롤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게감이 쌓이지 않도록 두상의 둥글려진 면을 잘 살려서 혹은 그 두상을 보충해서 머리를 잘라주는 걸 이야기합니다. B 테크닉은 레이어와 그레듀에이션이 결합되어 있는 스타일을 이야기합니다. C 테크닉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러면 지금부터 사이드에서 튀어나온 귀에서부터 수직으로 잡았을 때 45도로 들어가는 이 선, 저는 얼굴 안 나오게 찍어주세요. 탑과 사이드에 튀어나온 면을 45도로 들어가는 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다 섹션 나눌 거예요. 이어백에서 수직으로 올라가는 선까지 호리존탈, 이어백에서 수직으로 올라가는 선 여기에서부터 같이 굴려질 거예요. 자, 이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두상에서 가장 튀어나온 이어 포인트와 이어 백 포인트에 있는 이 면이 나의 가슴과 평행한 위치에 쓰고 발끝을 11자로 맞춰줍니다. 이게 바디 포지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스퀘어를 만들기 위해서 이 바디 포지션을 잘 지켜주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센터 라인에 있는 머리 좌우 1cm씩 잡고 지면과 수평이 되게 판넬을 잡아서, 아까 핑거 포지션 이야기할 때 손목이 위에 있으니까 이 판넬이 위로 들리기가 쉽다. 얘를 정확하게 지면과 수평이 되게 들어줍니다. 얘를 가위는 지면과 수직으로 잘라줍니다. 가위가 이렇게 들어가는 건 안 됩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다. 안 돼. 정확하게 수평과 수직으로 머리를 잘라줍니다. 동일한 위치에 서서 오른쪽에 있는 머리는 당겨서 자를 거고 왼쪽에 있는 머리는 밀어서 자를 겁니다. 왜? 스퀘어를 만들기 위해서. 두상이 둥글려져 있는 게 어느 정도 둥글려져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지 얼만큼 당길지를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셔야 돼요. 여기는 전 섹션이에요, 전전 섹션이에요 라는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그 틀 안에서 절대 못 벗어나요. 왜냐하면 고객의 두상은 다 다르기 때문에. 두상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어느 정도 굴려지고 어느 정도 찌그러졌는지에 따라서 디렉션 하는 정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이야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